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원인은 무리하고 허술한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식 대처입니다.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네. 자,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네네. 어제만 해도 이 사상자가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왜 27명이 됐어요? 네,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총 사상자는 27명입니다. 예. 사망자가 원래 알려졌던 대로 2명이고요. 사망자는 똑같고. 네네, 부상자가 25명입니다. 왜 늘어났어요? 네. 이게 늘어난 거는 사실 다친 사람이 더 늘어났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경찰과 행정당국이 사상자 수 집계 기준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왔던 겁니다. 예. 네. 경찰은 이제 스스로 부상을 입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을 부상자로 원래는 이제 집계를 안 하고 있다가요. 네. 이제 오늘 입장을 바꿔서 25명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상자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이제 다행인데, 근데 사상자들 중에 이번에 우리나라에 손님으로 온 세계 수영 선수권대 외국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고를 당한 선수들은 미국 선수 3명, 뉴질랜드 선수 2명 등 총 9명입니다. 네. 네, 이들은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수구팀을 축하하려 모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미국 수구 선수 1명이 다리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예. 대부분 선수촌으로 복귀를 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만, 이미 외신으로 다 보도가 돼가지고 망신은 당하게 생겼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사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그 문제의 그 불법 증축이 이게 얼마나 허술했던 건지, 그게 구조물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네. 해당 클럽은 2016년 9월에 문을 열 때 1층과 복층 등 500여 제곱미터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 2층에 있는 건데, 네네. 높이 층고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복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복층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신고됐던 것보다 77제곱미터 넓이를 몰래 넓혔습니다. 네. 네. 기존 복층 구조물 옆 천장에 파이프 4개를 설치한 뒤에 바닥 구조물을 덧붙인 건데요. 이제 아래에다가 받치는 기둥도 설치해 두지 않았다가 보니까 좀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인원수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허술한 구조물에 인원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던 거죠. 네. 하여튼 불법 증축에다가 관리조차도 허술했던 거고. 네. 자, 그리고 이 사고 처리 내용을 좀 들어보자고요. 광주시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사고가 난 클럽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법 건축물 근절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시했는데요. 단속 과정에서 나오는 반발과 저항은 시장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요? 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항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겠다? 네. 근데 이 광주시의 대처가 이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번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 전에라도 좀 사전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시간이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에 복층 구조물에 강화 유리가 부서져서 20대 여성이 그 구멍으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고 난 그 구조물에서 1년 전에 사고가 또 났었다? 그 클럽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던 예. 건데 업주는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만 받았습니다. 예. 게다가 해당 클럽이 자치구 의회가 만든 조례 덕분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서 구청의 단속도 피해올 수 있었습니다. 참, 이 클럽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 자체가 참 생뚱맞은 얘기고요. 네. 일반 음식점이야 밥 먹는 데 아닙니까? 술 먹고 춤추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원래 클럽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유흥주점은 따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 음식점이지만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네. 네. 그 일반 음식점인데 이제 저렇게 감성 주점이다 해서 춤을 출 수 있게 네.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심지어 사고클럽은 지난 2016년 7월에 조례 제정 당시에 핵심 피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경찰은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가 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경찰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와 같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확하게 이제 수사를 거쳐서 사실관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클럽 내부의 불법 증축과 같은 문제가 단지 이번 사고에는 클럽 한 곳에서만 벌어진 거는 아닐 겁니다. 사고 처리와 수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겠죠. 이번에 똑바로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